네, 국내 코로나19 환자 657명 새롭게 집계됐습니다. 23일 만에 600명대 수준으로 내려온 건데요. 방역당국은 신년 연휴임에도 적지 않은 검사가 이루어졌다며 확산세가 점차 억제되며 정점을 완만하게 지나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하지만 노인시설과 종교시설 등 집단 발병이 계속되는 등 불안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새롭게 추가된 확진자 수 600명대로 줄면서 오늘 방역당국이 이에 대한 평가를 좀 내놨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확산세가 점차 억제되면서 정점을 완만하게 지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였는데 교수님께서도 보실 때도 이런 평가에 좀 동의하시는지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네. 금요일 날 1029명, 어제 824, 657.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가파른 감소세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연휴 주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30% 이상 진단검사 수가 줄어들었고 그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하루 1000명대가 아직 정체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하고 볼 수가 있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로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이긴 하지만 아직 1000명 수준인 상황에서 요양병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또한 일상생활에 있어서 감염 숫자도 줄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화, 수, 목, 금 정도 다음 주중을 봐야 확실한 감소세다 아니다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아마 급격한 감소세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는 봅니다. 네, 연휴가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감소세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셨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네, 보십니까? 저도 백 교수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패턴이 있는데요. 네. 이 지난 주말 보면은 이제 이 성탄절이 금요일이었고요. 네. 금토일 연휴였고 네. 이번엔 1월 1일이 금요일이었고 이 금토일 또 연휴였습니다. 네. 연휴 동안 검사 숫자가 평일 대비로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주로 이 주말 통계는 우선은 딱히 우리가 사실은 낮게 나와도 방심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방역당국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아무래도 연초니까 조금 이제 주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 600명대 오늘의 이 숫자를 안일하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내일 숫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네. 우리가 이 내일 숫자까지도 이 오늘 이 확진자가 내일 집계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화수목금 일주일 정도 더 보고 우리가 1월 3일까지를 사실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했다가 네. 이걸 지금 다시 어제 연장하는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지금 일희일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5인 이상 모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세균 총리는 앞으로 2주 동안만 좀 더 인내를 하면 확실한 좀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면 내일이죠. 내일부터면 5인 이상 집합 금지. 금지가 이게 이제 전국으로 네네. 확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 방역 기간이 1월 3일 오늘 끝나는 거였어요. 성탄절 전에 설정이 돼서 네. 수도권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강제 조치.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정치인의 경우에도 대전에서 6명 모임 한 거냐? 아니다. 3명 모임인데 이 다른 팀이 와서 합산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과태료 처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수도권은 권고 조치였단 말이에요. 네.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공의 전국 모두 다 5인 이상 집합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이 개인 경우에는 10만 원, 업주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좀 비보를 듣고 우리가 아직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한 게 부산에서 70명이 유흥업소에 모였다는 이 소식이 나왔어요. 네. 지금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2,500명 모였고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도 뭐 500명이 모여서 지금 연말연시 파티를 벌이는 바람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도 지금 불법 유흥업소에서 금지를 어기고 70명의 손님이 들어와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아직 대다수는 잘 지키지만 소수가 안 지키면 여기가 이제 구멍이 뚫리면서 결국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적인 5인 이상 집합금지 이것을 우리가 2주만이라도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면 그때쯤에 이제 떨어지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좀 안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런 조치들이 아무래도 좀 눈에 띄는 변곡점을 맞이하려면 백신 문제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2월부터는 백신 접종의 도입으로 이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백신을 두고 안전성을 두고 조금 더 천천히 맞느냐 아니면 조금 더 시기를 앞당겨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맞게 하느냐 이 부분을 두고 항상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안전성은 뭐 거의 확보가 됐다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네. 우선 화이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수백만 명이 접종이 되었고 뭐 큰 부작용이 없어 보이고 모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아직 접종이 의사들이 많지는 않고 또 이 접종량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 이외에 이제 접종 간격 같은 것들이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영국에서 하는 이 접종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2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되면은 네. 문제는 이 간격입니다. 네. 2회 접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물량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를 들어서 1,000만 도즈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500만 명한테 맞힐 것인지 1,000만 명한테 처음 맞힐 것인지 하는 이건 문제인데요. 실제 이 매뉴얼 상으로는 1,000만 명분이 1,000만 도즈가 들어왔다면은 500만 명분을 맞추고 그 2회분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럼 시간이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1,000만 명분을 다 맞춰버린다면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1,000만 도즈를 다 써버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영국에서도 고민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이외에도 다른 백신들 얀센이라든지 또는 파이자, 모더나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들어올 텐데 네. 이런 여러 가지 백신들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먼저 맞출 것이냐, 어떤 간격으로 맞출 것이냐, 더구나 파이저나 모더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콜드 체인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아직까지도 확실치 않다는 것이죠. 모더나 2천만 명분이긴 하지만 5월부터 들어올 때 과연 어떤 간격으로 들어올 것인지가 아직 우리는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또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병이 계속되고 있다. 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지난달에 동일 집단 격리된 요양병원 14곳에서 네. 환자가 1,000명 정도 나왔고 사망자가 100명 이상이 나와서 이 네. 수치만 봐도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다 맞습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때문에 동일 집단 격리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 환자 규모에 따라서 그 기준을 좀 다르게 적용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참 1년 가까이 보도를 해왔는데요.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때부터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 아파트에 집단 거주하는 이제 이 신도들 때문에 그때 코호트 격리, 지금 네. 말씀하신 동일 집단 격리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통으로 막아서 안팎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따 또 다뤄봐야 되겠지만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도 자, 이 교도소 자체, 구치소 자체는 격리돼 있는 곳입니다, 원래. 그런데 직원들은 출입을 하죠. 네. 네. 그럼 이제 요양시설, 요양병원이 우리가 지난해 상반기에 보면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하면 직원들도 이제 출입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했던 시기가 있었고 네. 조금 이제 많이 이 확산이 완화되면서 그다음에 직원들은 또 출퇴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이동이 완전 통제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사람을 타고 들어갈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바이러스가 만약에 들어갔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만약 확진자가 나온다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어떻게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확진된 사람들의 가능성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추려내고 네. 그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체계화된 매뉴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이 교도소의 경우에 확진이 되는 경우를 지난해 유럽과 미국에서 창궐할 때 봤거든요. 근데 교도소가 폭동 상황으로 갔던 일도 있었고, 네네네. 근데 지금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게 구치소냐 요양병원이냐 이 조직 어떤 그 시설의 목적성을 배제하고 보면 군도 마찬가지고 집단 생활하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첫 번째 굉장히 뼈아픈 교훈이 이 대구 경북에서 청도의 대남병원 사태였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바이러스가 타고 들어간 집단 시설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단계적인 격리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뉴얼이 체계화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대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규모, 또 시설 내부의 구조, 또 시설 내부에 주로 이 격리 생활하는 분들의 특성, 환자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이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확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은 이 레벨에 맞춰서 통제 조치가 강화돼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체계화돼 있지 않고 시설 각각의 자율적인 상황에 맡겨뒀던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호트라고 하는 이야기,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들은 의외로 좀 우왕좌왕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깜짝 놀란 대목이고요. 여기에 대한 좀 촘촘한 대응 조치가 분명히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좀 대응이 미진한 부분 때문인지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지자체에 맡겨두지 않고 중앙에서 이제 현장 긴급 대응팀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실제로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대응이 분류가 잘 돼야 되는데 접촉자와 비접촉자 간의 격리가 돼야만 그 안에서의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교차 감염이 일어나면서 네. 확진자도 같이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위험했었고 확진자들이 오랜 동안 그 병원으로 전원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류들을 확실히 하겠다. 죄송합니다. 하는 네. 것과 또 하나는 전원이 될 병상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병상이 이제 그만큼 확보가 됐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망자를 보면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망자들이 지난 한 보름 동안, 20일 동안에 한 3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요양원, 요양병원 네, 네. 내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치사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늦었더라도 하여튼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조치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아까 평론가께서 그 동부구치소 이야기를 잠깐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자면 어제 일단 5차 전수 조사가 있었고 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 121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맞습니다. 1000명이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교정시설 내에서는 이미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수치를 봤을 때 역부족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역부족이고 아직도 상황이 통제되고 있지 못하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아까 백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정확하게 격리됐다면 조기에 격리되는 건 일단 실패했다고 치고 네. 지금 5차 전수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 전수검사 했을 때까지 900명대가 나왔는데 5차 전수검사를 했으면 지금이라도 통제 상황이 됐다면 사실은 세 자리 숫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바이러스가 이 교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제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이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6차 전수검사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세 자리수 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3분의 1을 넘어선 이 수감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중에 이제 일부 확진된 사람들을 격리 수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이 구 청송교도소라든가 지금 현재는 이제 경북 북부교도소입니다. 이송도 300여 명을 했고 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내부에서 아직 이게 통제될 가능성 자체가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류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내부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사실 가장 온전한 것은 1인 1실 격리를 해놓고 그중에 검사를 해나가면서 확진, 비확진을 분류해서 또 이제 이 전수검사를 지금 5차례씩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며칠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완전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물론 시설 내에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시설의 한계, 또 이제 어떤 이 상황에 대처하는 인력의 한계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정도로 일이 커진 이후에 지금 한 2주 정도 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수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우리 방역 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갖게 하는 매우 특수한 사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일 집단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게 멈춰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 연구 사례가 될 겁니다. 메르스 초기에도 그랬었거든요. 네. 대형 병원에서 왜 이렇게 연쇄적인 확진이 일어나는지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우리가 고생했던 이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내부적인 이 통제 상황, 방역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복귀하고 어디가 뚫려 있는지를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통제 상황을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구치소 내에서도
격리하고 분류하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구치소의 특성상 이 1인 1실이 아니고 독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실제로 4차 점수검사에서 126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빠지고서 또 5차 점수검사를 하니까 126명이라는 얘기는 양성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거든요. 또 지금 이 126명 빼고서 하면 1000명 이하만 남았는데 6차 전수검사를 하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숫자는 더 줄어들겠지만 결국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을 1인 격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일단 임시선별검사소 당국에 따르면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시검사소가 숨은 감염자를 찾는데 톡톡한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역 확진자의 13.9%고요. 이 188개소에서 양성률이 나온 것이 0.25에서 0.3%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양성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환자들을 찾아남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는 무증상 감염에 의한 N차 전파를 막는 역할은 톡톡히 했다고 볼 수는 있겠죠. 또 우리 방역 통제가 이제 앞으로 잘 듣는다면은 이 양성률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N차 감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그 신규 확진자 수도 상당히 감소 추세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추세 또 앞으로 2주일 동안 더 해서 이것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역의 통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보면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네. 또 확인된 사례들이 맞습니다. 보이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PCR 검사 확인서, 예.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지 입국을 할 수 있는데 이 시기를 두고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네네.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이 부산에 러시아 어선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왔던 네네. 적이 있어요. 네. 이때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선박은 PCR 음성 검사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전달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왔고 심지어는 이제 그 배에 일을 하러 올라간 우리 근로자에게 감염됐던 사례도 크진 않지만 몇몇 사례가 나왔어요. 이런 면에서 이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 뭐 이제 저 백신 여권 얘기도 요즘 나오고 있고 네. 그럽니다만 이 자체가 검역의 완벽한 통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서류를 받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검역 라인 자체가 또 철통같이 이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지금 물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변이 바이러스 영국발도 있고 남아공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33개 국가에서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일본에서 먼저 나왔고 우리나라도 지금 국내에 확산됐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네. 적어도 9명 정도 검역 단계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걸러졌고 그런데 문제는 일부는 자가격리 기간이 지나서 동선이 발생했다. 또 이제 사망한 한 분은 복도에서 사망했는데 인근 주민이 도우러 달려갔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접촉 전파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퍼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 PCR 음성 확인서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더 통제가 잘 될 것이라고 믿을 수는 없고 네. 검역 라인 자체를 엄격하게 이제 통제하는 수밖에 없고 그 두 번째로는 어떤 경로로든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영국에서 직항로로 들어온 분들 외에 지금 두바이 거쳐서 들어온 분 한 분이 확진이 확인됐거든요. 네. 그럼 삼국 경유로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된 분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찾아내는 이제 지금 뭐 그 전장 유전체 검사 분석을 통해서 주로 찾아내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엄격하게 이 변이 바이러스를 국내에서 걸러내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선제적으로 어쩌면 선제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